여러분 반갑습니다. 김덕기입니다. 이번 시간에는요 2019년도 1회차 기출문제 해설 진행하겠습니다. 1번 문제 가보시죠. 초기 면담 시 행동 관찰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5가지 500가지도 넘어요. 5점 서비스 문제입니다. 초기 면담 처음에 행동 관찰 어떡하냐. 오케이. 몇 시에 정시에 도착을 했나 안 했나. 내담자의 외모 인상 위생 상태는 어떠한가. 또 내담자의 면담 태도, 말과 표현, 동작은 어떠한가? 내담자에게 시각, 청각 등의 문제가 있는가? 면담 당시에 내담자의 컨디션이 어떤가? 이런 거 쓰면 됩니다. 5가지만 쓰면 5점 먹고 들어갑니다. 2번 문제 가보시죠. 인문학 문제죠.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내담자가 상담을 끝낼 준비, 종결 준비가 되었는지 알 수 있는 사례 3가지. 이쯤에서 끝내겠다 이겁니다. 오케이. 내담자가 호소 문제가 사라지는 경우. 또 구체적으로 진전이 있는 경우, 상담에 대한 내용에 진전이 있는 경우, 목표가 달성된 경우, 더 이상 가르칠 것이 없느니라 하산하여라 이런 겁니다. 하산할 때 이런 거 너무 쉽지 않습니까? 또 6점 먹고 들어갑니다. 3번 문제 가보시죠. 심리상담 중 내담자가 침묵을 나타낼 때 그 이유 4가지, 침묵 4가지 4,000가지도 넘습니다. 상담자가 재수 없을 때, 상담자가 못생겨서, 상담자가 무슨 말하는지 알기가 어려워서, 혼자 조용히 생각하고 싶어서, 상담을 받기 싫어서, 저항의 표현, 또 말하기 싫어서, 이런 거 몸이 아파서 피곤해서 다 답이죠. 그래서 뭐 관계 형성에 두려움을 느끼기 때문에 적대감을 가지고 저항할 때, 또 상담사의 내용의 확인이나 해석을 기다릴 때, 또 피곤하거나 지칠 때, 또 내담자가 할 말이 더 이상 생각나지 않을 때, 당황할 때 이런 거 쓰면 됩니다. 4점 먹고 들어갑니다. 4번 문제 가보시죠. 비밀보장 예외 원칙 또 나왔네요. 그래서 위기 상담자가 내담자의 자살 계획을 알게 될 경우 대체 방법 3가지. 자살 계획. 오케이. 위기 개입에 대한 사전 동의를 설명한다. 자살 계획. 위기 개입을 해야겠죠. 자살 위험성에 대해서 치명성을 평가한다. 또 부모님 또는 또 연계기관에 협조 요청을 한다. 내담자가 타인을 상해할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대처 방법, 육하 원칙에 근거해서 기록한다. 범죄 사실과 관련해서 내담자와 상담을 녹음한다. 관계기관에 신고하고 도움을 요청한다. 잠재적 희생자나 가족에게 상해 가능성에 대해서 경고한다. 그래서 3가지만 적으면 될 것 같습니다. 문제를 다시 한번 확인해 보면 비밀보장 예외 원칙에 해당하는 경우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다음 질문에 답하시오. 그래서 6점짜리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3점, 여기서 3점이겠죠. 5번 갑니다. 실존주의 상담에서 정상적인 불안과 신경증적 불안을 언급하고 있다. 정상적인 불안의 특징, 실존주의 상담, 실존. 인간은 누구나 죽는다. 죽음. 메멘토 모리, 죽음을 직시하라. 왜? 죽으니까 반드시 죽는다. 우리는 모두 시한부 인생입니다. 시한부 인생이니까 어떻게 살아야 돼요? 살고 있는 동안 자유와 책임을 지고 내 인생에 의미를 두고 진실하게 열심히 성실하게 살아야 된다. 이게 실존주의입니다. 그러니까 불안은, 죽음에 대한 불안은 누구나 다 있지만 이 불안을 긍정적으로 전환시켜서 어차피 죽는 거 살 동안 열심히 잘 살자 이겁니다. 그래서 이거 볼 거 없이요. 정상적인 불안을 직면하고 있는 상황에 부합한다. 직면하니까 현실에 잘 살자. 정상적인 불안은 억압을 요구하지 않는다. 오케이. 이왕 죽을 거 잘 살자. 같은 의미죠. 어떤 자극이 불안을 일으키는 딜레마에 직면하고 확인할 처럼 이런 거 안 써도 됩니다. 불안은 창조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불안은 오히려 현실을 더 의미 있게 창조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이런 거 쓰면 되겠습니다. 6번 갑니다. 얄롬 11롬 나오네요. 얄롬이 제시한 집단치료. 얄롬이란 말이 나오기도 하고요. 집단치료의 치료 요인이라고 나옵니다. 이거는 안 나올 데가 없습니다. 이거 여러분 시험 볼 때 반드시 나옵니다. 6점 서비스 문제 먹고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11가지 중에서 6개만 외우면 됩니다. 집단 응집력, 즉 집단에서 여러분 지금 우리 카페 임단모도 집단이죠. 임단모 카페에서 저는 공부 너무 안 돼요. 저도 안 돼요. 저도 요새 밤에 너무 잠이 안 와요. 스트레스 받아갖고 어머 저도 똑같네요. 우리 이럴수록 김덕기 교수님 동영상 자주 쓰자고요. 이렇게 서로 얘기하는 거. 그래서 집단 응집력 으쌰으쌰 할 수 있다. 문제의 1번 나만 그런 게 아니구나. 다른 사람도 다 그렇구나. 또 정보 전달
우리 다른 거 공부하지 말고요. 교수님이 찍어준 합격선물 공부하고 그럼 합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정보 전달. 이타주의. 아, 서로 카페에서 서로 도움을 주고 응원을 받는다. 또 아우 저는 공부 너무 힘들어요. 아우 정말 카페에서 이런 제 속마음을 털어놓으니까 마음이 참 시원하네요. 정화 카타르시스. 또 뭐 가족 상담에서의 교정력 재원. 사회화 기술의 발달. 아, 카페 속에서 사회화, 공동화, 질서 이런 것 중에서 뭐 6개. 또 대인관계 학습. 오케이. 서로 대화하면서 희망을 심어주기. 우리 함께 합격해요. 합격 쓰기 적어요. 오 좋아요. 믿음 천국 찌찌뽕. 이런 것 중에서 6개만. 9개 다 외운 사람 바보 천체예요. 9개 나오면 저만 맞아야지. 그런 사람 불신지옥이에요. 나오면 6개만 나옵니다. 6개 외워서 뭐 모방 행동. 공부 열심히 하는 사람, 카페에 댓글 다는 사람 나도 다뤄야지. 실존적 요인들 맞아. 시험에 안 나오는 거 포기하고 교수님이 찍어주고만 공부해야지. 이런 거 쓰면 뭐 합격이었죠. 7번 갑니다. 상담 과정에 대한 문서 기록이 슈퍼비전. 슈퍼비전은 뭐예요? 상담사가 관리받는 거예요. 관리. 상담사가 관리받고 평가받고 이런 거. 유용한 3가지. 기록이 상담사가 어떤 기록을 했단 말이에요. 이럴 때 상담사가 평가를 받거나 관리받을 때 좋은 점 3가지. 상담자의 면담 기법과 개입 방법을 공통하게 한 슈퍼비전 자료로 유용하게 슈퍼비전 또 어떤 교육받기 위한 자료로 유용하게 쓸 수 있다. 상담자의 강점을 상담자가 어떤 식으로 상담했으며 강점을 발견하고 변화나 발전이 필요한 분야를 파악할 수 있다. 단점도 보완할 수 있다. 상담사의 자기 인식과 상담 과정에서 자기 활용을 향상시킬 수 있다. 즉 미래 상담에 도움을 줄 수 있다. 뭐 이런 거 쓰면 되겠습니다. 내용만 이해하면 쉽습니다. 행동치료에서 행동분석에 사용하는 SORC의 모델을 설명하셔. 뭐 어려운 행동분석에 사용하는 모델이에요. 행동 분석을 어떻게 할 것인가. 약자예요. 뭐 스티뮬러스에 해서 뭐 자극이죠. 자극. 개인이 행동을 일으키는 어떤 특정한 뭐 자극을 의미한다. 또 얼바니즘, 유기체죠. 개인이 환경을 어떻게 조직화하는지 방식을 알아본다. 뭐 리스폰스, 반응이죠. 어떻게 정서적으로 반응하는지 포함한다. 결과, consequences. 또 개인이 행동의 결과를 의미하는 것으로 말한다. 뭐 그대로 써있지. 개인의 행동의 결과를 의미한다. 반응을 알아본다. 유기체로서의 지각을 조직화하는 것을 알아본다. 또 자극을 알아본다. 뭐 이런 걸로 글짓기 하면 그냥 4점 먹고 들어갑니다. 그래서 쉽게 포인트만 잡으시면 됩니다. 9번 갑니다. 대체로 단회기 상담인 경우 일반적인 심리 상담에 비해서 제한된 시간 내에서 응급 상황을 처리해야 한다. 그러니까 응급 상황이 짧게 설명할 때의 기술 5가지예요. 상담사는 사례의 상황의 성격에 따라서 단회기로 아니면 이건 안 써도 됩니다. 상담사는 사례의 성격이나 상황에 따라서 단회기로 상담할 것을 결정한다. 이렇게 써도 되겠고요. 좀 찝찝하면 상담사는 내담자가 무엇을 원하는지 발견해야 된다. 그래야 빨리 상담할 수 있으니까요. 상담자는 내담자가 원하고 바라는 것을 발견하고 내담자가 합리적인 목표 수립을 계획을 세워야 한다. 왜? 단기니까. 또 상담자는 융통성과 동시에 단호함을 갖춰야 된다. 왜? 단기니까. 상담자는 내담자가 문제 해결 의지와 동기를 상실하지 않도록 원조해야 한다. 도와줘야 된다. 왜? 단기니까. 상담자는 조언뿐만 아니라 지시를 적절히 사용해야 한다. 왜? 단기니까.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렇게 알기 쉬운 걸로 소설 쓰면 되겠습니다. 10번 갑니다. 인지치유에서 소크라테스식 문답법 사용할 때 유의점 6가지. 소크라테스식 논리적 대화법이에요. 소크라테식은 논리적으로 대화법, 변증법적 상담이론, 논리적 대화법 할 때 유의할 점. 구체적인 결과물을 얻을 수 있는 질문을 한다. 어떤 논리, 인과가 있어야 돼요. 성과가 얻을 수 있는 질문을 한다. 또 내담자를 학습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유도하는 질문을 해야 한다. 내담자를 치조하듯이 질문하면 안 된다. 내담자의 인지기능 주의 집중력들을 고려하여 질문한다. 미리 정해진 결론을 유도하는 질문을 하지 않아야 된다. 선대형의 질문을 하는 것이 좋다. 필요하다면. 변화의 가능성을 보여주는 질문을 한다.
내담자에게 도움이 되는 수준의 질문을 던지는 게 좋다. 정해진 결론으로 이끄는 질문은 피하는 게 좋다. 이 중에서 여러분이 6가지 골라 잡으면 됩니다. 어렵지 않죠? 11번 갑니다. 보기의 내용에서 제시된 내담자의 치료적 개입으로 인지적, 정서적, 행동적 요소를 토대로 개인적 치료 방향 체현 4가지를 제시하죠. 인지, 대가리, 마음, 행동이죠. 아리비트죠. 중학교 3학년 A군은 평소 학교 친구를 어울리지 못하고 거의 매일 등교 시간마다 학교 가기를 거부한다. A군은 학교에서 아이들이 자신과 놀아주는커녕 괴롭힌다고 또 따돌린다. 여기도 학교 가기 싫고 또 왕따 당하고 태권도를 좋아하고 현재까지 도장을 다니고 있다. 그러나 중학교 다니는 성적이 상위권 이거 나왔던 문제죠? 또 나왔습니다. 이렇게 태권도 좋아하고 이럴 때 어떻게 하냐 이겁니다. 문제 똑같아. 다 이런 제시가 학교 가기 싫고 왕따 당하고 태권도를 좋아하는데 무기력하고 이 문제를 갖고 이제 이 문제를 조금 변형시킨 겁니다. 인지적 문제 뭐예요? 학교 애들이 자신을 괴롭히고 째려본다고 하며 집에서 가족 모두가 화나를 격려해도 학교에 가면 죽고 싶을 정도로 애들이 놀았지 않는다. 치료 방법. 의욕을 가지고 자신감이 생길 수 있도록 강점을 활용해서 개인 상담 또는 또래 상담을 실시한다. 정서적 문제. 무표정함을 문제에 대해서 쉽게 포기하는 귀찮다는 태도에서 무력감을 할 수 있다. 치료 방법. 의욕을 가지고 동기부여한다. 그냥 말장난이에요. 행동. 친구들과 잘 사귀지 못하고 학교에 등교할 시간이 되면 울면서 학교에 가지 않겠다고 한다. 사교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등교 거부 현상이 나타나지 않도록 체계적 둔감화를 통해서 행동 기법을 통해서 문제를 개선한다. 또 강화를 통해서 토큰법을 활용해서 동기부여해서 학교를 잘 갈 수 있도록 한다. 그냥 어쩌고 저쩌고 그냥 글씨 쓰면 다 답을 줍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 나왔던 문제 연속해서 또 나왔습니다. 깐니마 똑까네요. 12번 갑니다. 신뢰도 종류 3가지를 쓰고 설명하죠. 신뢰도 뜻이 뭐예요? 신뢰도 갔냐 안 갔냐. 그거요. 신뢰도가 같냐 안 같냐. 같으면 신뢰도가 높고 안 같으면 신뢰도가 낮겠죠. 그래서 신뢰도 종류, 검사, 재검사 신뢰도. A라는 검사를 똑같이 A라는 검사를 했을 때 신뢰도. 이걸 검사, 재검사 신뢰도라고 한다. 똑같은 측정 요구를 통해서 2번 검사에서 그 결과의 일관성을 알아보는 것이다. 동형 검사 신뢰도. 이 똑같은 검사의 문제점을 피하기 위해서 똑같은 검사가 아니라 같은 유형이죠. 그래서 설문 문항과 유사한 문항, 동형, 유사한 문항을 만들어서 동일한 대상자에게 실시했을 경우 그 일관성을 측정한다. 반분 신뢰도, 설문 문항을 반으로 나눠서 측정했을 경우 두 측정 도구 간의 결과를 측정하는 방법. 반분 신뢰도, 동형 검사 신뢰도, 검사 재검사 신뢰도. 내적 일관성 신뢰도, 조사 이런 거 있는데 이건 몰라도 됩니다. 3가지만 쓰려니까. 3가지만 쓰면 됩니다. 나오면 항상 3가지만 나오니까요. 13번. 특정 공포증 하위 유형 3가지. 이것도 땡 잡은 문제입니다. 특정. 동물이 무섭다. 거미, 곤충, 개. 자연 환경이 무섭다. 폭풍, 물, 고공. 혈액 주사 손상형. 그래서 바늘, 침투적 의학적 시술. 요것만 딱 3개 쓰면 되겠죠. 상황형. 비행기, 엘리베이터 밀폐된 장소. 공황장애 또는 광장 공포증이죠. 그럼 이게 쉽겠네요. 동물형, 자연환경형, 상황형. 그래서 3개만 딱 나오면 항상 3개니까요. 또 6점 먹고 들어갑니다. 14번 갑니다. 다음에서 설명하고 있는 가족치료 이론은 무엇으로인가요? 3점이에요. 3점. 헤일리가 제안했고 인간 행동의 원인보다 해결 방법, 해결주의 가족 상담이죠. 그래서 전략적 가족치료다. 그래서 전략적 가족치료 이거만 쓰면 3점입니다. 이거 안 써도 됩니다. 답이 전략적 가족치료. 답 나왔죠. 오케이. 전략적 가족치료 앞에다가 전략적 그래서 전략적 가족치료 모델 이거 쓰면 3점 먹고 들어갑니다. 15번 갑니다. 만성정신질환자의 병원 탈시설화. 시설은 정신병원이에요. 정신병원에서 벗어난다 이거예요. 취재된 이유. 즉 요즘은 정신병원에 갖다 놓으면 정신병이 더 걸린다 이거예요. 그래서 정신병원에서 밖으로 끄집어낸다. 그래서 대규모 병원에 수용되어 있는 환자에게 대해서 열악한 인권 문제가 있기 때문에 탈시설화가 취재가 된다. 수용시설 내에 방임과 학대 문제가 사회 문제로 됩니다. 그래서 정신병원에서 학대 이런 문제들.
인권 문제, 또 수용 대상자의 급격한 증가, 그래서 시설에 다 넣을 수가 없다. 정부 재정에 정부 돈으로 지원할 수 없다. 뭐 이런 것들 세 가지만 쓰면 되겠습니다. 16번 갑니다. 지능검사에서 병전 지능을 추정할 수 있는 방법 세 가지입니다. 6점짜리죠. 병전 지능은 병이 생기기 전의 지능입니다. 이 용어를 알면 쉽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 모르면 그냥 글자 생으로 외우면 헷갈려요. 이렇게 생으로 외워봤자 자고 나면 다 까먹습니다. 아, 병이 생기기 전에 지능을 어떻게 알아보냐? 병전 실시 검사 결과를 보고 알아본다. 병이 생기기 전에 있는 자료를 통해서 알아본다. 뇌손상에 둔감한 소검사를 해본다. 그래서 소검사, 뭐 어휘, 상식, 토막자기 이런 소검사는 병전 지능을 구할 수 있다. 역으로 또 인구 통계학적 방법, 연령이나 성별, 인종, 학력, 직업의 이 5가지 변인들을 근거해서 표준화 이 비교를 한 다음에 이거를 거꾸로 돌려서 회귀 공식을 통해서 병이 생기기 전에 지능을 알아볼 수 있다라고 합니다. 이거 외우기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안 외워도 돼요. 이거 그냥 이해를 돕기 위한 겁니다. 그래서 지정할 수 있는 방법 세 가지. 1번 병전 실시 검사 결과를 통해서 알아본다. 2번 뇌손상에 둔감한 소검사를 통해서 알아본다. 3번 인군 통계학적 방법을 통해서 알아본다. 이렇게 쓰면 간단해요. 이런 건 그냥 이런 거 외우려면 1시간 걸려요. 얼마나 쉬워요. 그냥 이해하기 쉽게. 그래서 가급적 책 보지 말라 이거요. 책을 보게 되면 이걸 다 외우고 싶어요. 그러니까 이거 헛발질이에요. 책을 왜 이렇게 소중히 생각하는지 저는 이해를 못하겠어요. 책에는 그냥 이런 기본 내용을 다 써놨기 때문에 강의는 책에 있는 내용을 약 10분의 1을 줄이는 겁니다. 근데 그냥 그냥 책에 안 달랐어요. 책을 배구 잘 나가는지. 책을 가급적 보지 마세요. 이런 걸 읽으면 책 보면 읽고 싶어요. 또 적고 싶어요. 강의 들으면 그냥 오케이 내용 이해했고 병전 실시 검사 결과를 통해서 알 수 있다. 뇌손상 둔감화된 소검사를 통해서 알 수 있다. 인구 통계학적 방법을 통해서 알 수 있다. 끝! 얼마나 쉽습니까? 그래서 가급적 제발 좀 책 좀 보지 마세요. 17번 갑니다. 정신장애의 취약성 스트레스 모델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취약성 스트레스 모델. 스트레스를 잘 받는다 이겁니다. 1차에도 많이 나왔죠. 무엇 때문에? 유전적으로 취약하기 때문에 또는 환경적으로 취약하기 때문에 즉 맷집이 약하다 이거예요. 맷집이 잡초같이 살아야 되는데 비닐하우스에 살아. 비닐하우스. 바람 불면 꽃이 시들고 비닐하우스 비 와서 비 맞으면 꽃이 들고 이런 거는 스트레스에 취약하다 이거예요. 잡초같이 팔보도 일어날 수 있는 이런 맷집 있는 사람, 바다와 같은 사람 다 받아줘 와! 이런 겁니다. 그래서 정의, 특정한 장애에 걸리기 쉬운 개인적 특성이나 취약성, 환경으로 취약성입니다. 그래서 이런 취약성인 사람은 유전적, 생물학적, 인지적, 정서적 모두 포함해서 심리적으로 스트레스를 많이 받을 수밖에 없다. 이겁니다. 얼마나 간단해요. 즉 유전적, 생물학적, 인지적, 정서적, 환경적 스트레스를 받을 수밖에 없는 약한 취약성 있는 사람들은 스트레스에 취약하기 때문에 심리적 뭐 상처도 많이 받고 뭐 어쩌고 저쩌고 뭐 생활이 어렵다 뭐 이렇게 그냥 썰 풀면 됩니다. 썰. 18번 갑니다. 성인 심리 치료와 구분되는 아동 심리 치료의 5가지 특성. 아동, 애들 치료예요. 애들 치료의 특징. 그래서 뭐야? 아동 내담자가 어떻게 해서 치료에 오게 되는지 이해한다. 의뢰 동기. 아동이 혼자 오지도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왜 오게 되는지. 언어 발달. 연령에 밖에 애가 언어가 발달됐는지. 요즘 제가 TV 보는 것 중에서 TV 볼 시간도 없지만 가끔 이제 스트레스 받으면 저도 TV 보는데 그 하영이 도하영 보면 아주 행복해지더라고요. 너무 귀여워요. 그 꼬마애가 언어를 쓰는 게 너무 이쁜 형용사, 아름다운 말을 많이 써요. 이쁘다, 멋지다 막 이런 귀엽더라고요. 그래서 이 언어 발달이 얼마큼 잘 이루어졌는지, 인지 정서 발달이 얼마큼 이루어졌는지, 환경적 배경은 어떻게 되었는지, 상담에 대한 이해는 어느 정도인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특징을 쓰면 이건 설명 필요 없습니다. 제목만 쓰면 됩니다. 19번 갑니다.
로샤 검사에서 반응 영역 DDS를 설명하셔. 그래서 D는 부분 반응이다. DD는 드문 부분 반응. 부분 반응이 드물게 나타난다. S는 공백 반응이다. 그래서 흔히 사용하고 있는 부분에 반응하는 경우를 D로 기호화한다라고 씁니다. 흔히 반응하는 블루시 사용됐을 때 부분 반응 D로 한다. 그래서 여기까지만 써도 됩니다. 이렇게 흔히 사용하는 부분에 반응하는 경우를 D로 한다. DD는 반응 빈도가 5% 미만으로 드물게 반응되는 영역을 의미한다. 여기까지만요. S 공백 반응, 카드의 흰 공백 부분에 대해서 반응이 일어나는 경우를 채점한다. 끝. 이렇게 이런 건 외울 수 있지 않습니까? 이거 외우는데 1분, 2분, 3분이면 다 외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공부하면요, 실기 공부 어렵지 않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2019년도 1회차 해설 마치고 2회차에서 여러분 또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